하나를 보내주니까 그런 것을 저는 추진해 보았는데 그런 얘기를 잠깐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쓴 게 한 2,000페이지 되는데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여 한문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조직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립니다. 근데 글씨가 이렇게 설명하지 못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서 제가 앞에까지라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개인이 쓴 편지는 여기 보시는 대로 1800 맨 위에 보시면 1888년 10월 12일 낙스 칼레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은 이 낙스 칼레지 기숙사에서 학교 다닐 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낙스 칼레지는 어디 할 것 같으면 잘 아시는 거 스파다이어 서클 있잖아요. 큰 오래된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전에 그 낙스 칼레지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2층, 3층은 학생들이 사는 기숙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일은 장로교인이었으니까 그 낙스 칼레지 기숙사에서 살고 있을 때 그 누이에게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한국에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조금 내 마음속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코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My help comes from the Lord. 그런데 이 말인데 여기 말하면 이 편지를 이 노트를 보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누이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이 동생 그 25살 먹은 아우가 이제 해외로 선교사를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되시는 분 혹은 형님 동생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이가 시편 121편에 있는 이 말을 써서 보낸 것 같아요. 야, 너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많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서 올 것이다. 이 말을 써서 보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Thank you for the text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도 자기가 이제 나가본 것 같아요. 길거리를 가게를 나가보니까 선물센터 같은 곳에 이런 것을 써서 성경 구절을 써서 이제 파는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샀어요. 편지 내용을.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한국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개일도 얼마나 걱정을 들었으며 염려가 되었고 부모님은 오죽했으며 또 그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나. 그런데 개일을 평생 붙들고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겠나. 그것이 어디로 왔겠나. 그냥 맨 처음에 누이가 보내줬던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한국을 나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교사들 연구하는 것은 제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시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배 기독교인들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들의 행실을 우리도 주의하여 보고 그 본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낙지의 하나님, 게이의 하나님, 미케인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 마음을 붙들고 있는 성경 구절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을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예전도 그리고 이 후대에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아이들에게 또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거 휴호입니다. 착한 목자라고 하는 휴호인데요. 이 글은 여기 보면 김원근이라고 씁니다. 교재 김원근인데 1913년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 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서도
게일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신 25주년이 되었을 때 아마 한국에 도착하신 그 기념 대회를 했던 것 같아요. 기념회를. 그러니까 이 교재 김원근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게일을 향해서 착한 목자라고 하는 효를 써주었어요. 그런데 김원근 이게 자꾸 이야기만 너무 이제 시간 다 모자랄 테니까 제가 줄이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김원근 선생님은 가까운 친구입니다. 근데 이거 휴호인데요. 저희 집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휴호를 어떻게 제가 가지고 왔느냐 할 것 같으면은 영국의 게일 선교사님의 손녀가 두 분이 살고 계십니다. 저와 이제 편지 왕래를 하기도 하고 여기 오셔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친근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도 잘 지내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책을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게일 선교사님이 살았던 곳 그리고 그 무덤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해서 이제 그 손녀들과 이제 왕래를 하는데 제가 언제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날짜를 정했는데 저는 한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다른 데들 리서치를 해서 다녀오려고 해서 빨리 저는 오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둘째 손녀가 그걸 하루를 꼭 비워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난 바빠서 빨리 하고 다녀오려는데 왜 하루를 비워놓으라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루를 비워놨어요. 하루를 비워놨는데 그날 그 로즈메리라고 하는 손녀가 2층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걸 갔어요. 갔더니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유품을 다 진열해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도 이제 로즈베리 손녀하고 나하고 이제 그 물건을 나누는 겁니다. 이제 편지 같은 거, 책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네가 가지고 가. 그래요. 그 문건 중에 하나 이게 나오는 건데 이제 그분들은 뭐가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보관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해요. 그냥 박스에다 막 집어놨으니까 구겨지고 막 이래요. 막 찢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열어보니까 내 마음속에 뭉클한 게 하나 와요. 뭔가 하니 게일은 자기 교인들 가까운 사람에게 무슨 이미지로 심어졌는가. 착한 목자라는 이미지로 심어졌구나. 제가 그것을 생각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참 착한 목사야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부 생활에도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내 아내는 참 착한 아내야. 또 아내는 남편을 보고 참 우리 남편은 착한 남편이야. 그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아서 이 휴호가 저 마음에 닿습니다. 저는 공부를 가르치는 학생들이지만서도 저는 훌륭한 교수, 선생님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나는 우리 선생님은 참 착한 선생님이어서 그런 이미지를 저는 남겨주고 싶어요. 그런다고 해서 점수를 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어쨌든 학생들에게서는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인정이 있던 선생님이었어. 그 착한 선생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런 남기고 싶은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시는 대로 게일은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착한 목자라고 보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게일의 이제 그 고향인데요, 이제 알마라고 하는 그 고향의 이제 표지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를 가시면 알마라고 하는 표지석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알마 교회에 있는 그 제임스 게일의 아버지가 그 창설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게일의 가족들이 좀 그 전에 이야기는 있습니다. 낙서설치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모든 문건으로 보면 자기 아버지 잔 게일이 이 교회를 창설할 때 그 트러스티, 우리나라 말로 파운딩 멤버라 그런 말인데요. 트러스티였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게일이 1888년에 갔으니까요. 1988년은 게일 선교사님 한국 선교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100주년에 거기서 이제 100주년 행사를 했어요. 그때는 서양 교인들, 한국 교인들 거기 가서 예배도 보고 예배 끝에는 이제 피크닉도 하고 가까운 곳에 가서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동포 사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돈들을 헌금을 조금 내 가지고 게일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동판을 하나 세워졌어요. 여기 계시는 분이 정동성 목사님이고요. 여기 계시는 박준하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그분들이 각 교회 협의회 있는 거 대표하고 계시는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목사님께서 나와서 지금 언베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제가 컴포즈를 할 때에 한쪽으로는 영어, 한쪽으로는 이렇게 한국말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도 가서 보면 좋겠고, 이제 우리 후대에도 와서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동팔이 그때 돈으로 그때 돈은 큰 돈입니다만 지금은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우님들께서 헌금을 해서 했어요. 그래 제 마음속으로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 밀년보다도 더 참 값어치 있는 참 좋은 동판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들의 뜻을 기릴 때에 큰 것으로 한다고 하는 생각은 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 자신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 기록을 보면 동상을 세워준다고 하는 거 싫어했습니다. 언더 동상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에이비스는 동상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서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동상 세우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분들 자기가 이름은 그리고 또 선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 자기들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정신은 우리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생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하는 말에 더 중요한 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100년째 제가 사용했던 포스터입니다. 이것도 한쪽은 영어로 있고 한쪽은 이제 한국말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100주년을 준비를 할 때 가장 제게 들어오는 건 뭐냐면 정말 그 계일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가 있으니까요. 그 옆에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고심을 했어요. 그걸 이제 행사도 하고 그러면 저는 계일의 고향 교회가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증을 어떻게 하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제가 유나이티드 처치 아카이브에서 이제 리서치를 하는데 꼭 손바닥만한 종이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게일이 1988년 한국을 떠나기 그 전에 10월달에 떠났으니까요. 9월 어느 날 주일 저녁에 그 인근 지역의 교우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소음별 예배를 봤다는 기록이 딱 하나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 중에 존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었고 그 목사님이 그걸 주관하셨고 인도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제 아카이브 다니면서 사실 하루 종일 거기 있어도 하나도 못 찾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허탕으로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 그 리서치 하루 다니다 보면. 근데 제가 저것을 찾고서 아카이브에서 유나이티드 아카이브 나서 바로 그 빅토리아 카페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전화했어요. 나 오늘 하나 찾았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거대한 것을 찾으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근데 딱이 손바닥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교회를 찾는데 존 데이비슨이 있었던 교회만 찾으면 이 교회겠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교회를 가는데 장로교회에 있을 때니까 우리가 장로가 세인트 앤드루스 알마 프레스턴 처치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불렀어요. 교회 목사님 좀 찾고 싶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투포인트 찾으라니까 안 계셔요.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 찾고 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를 열쇠로 문을 열어줘요. 이렇게 문을 열어줘요. 들어가는데 목사님들이 아마 지나가셨을 거 아니겠어요? 목회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진만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게일의 교회다라고 하는 걸 자꾸 이렇게 좁혀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 한 50페이지 되는 그 교회사를 하나 줘요. 이렇게. 그래서 넘겨봤어요. 넘겨보니까 존 게일이 이 교회를 지을 때에 트러스티 멤버였다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저런 고증을 했을 때 이 교회는 틀림없이 게일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구나. 또 이것이 게일의 교회라고. 그래서 1988년도에 거기서 이제 100주년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전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건 지금 안 됐으니까 이제 표지석만 그렇게 해놨어요. 그 역사학회에서, 지역 역사학회에서. 자, 이것이 보이는 것이 한 1900년대 초의 사진인데요. 이거 게일 선교사님의 생가입니다.
지금도 가면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만서 이게 많이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물론 나무도 베어져 있고 하지만서도 이 형태는 지금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어느 날 주일, 상상입니다. 어느 날 주일 이제 온 가족이 이제 교회를 갔다가 돌아오셨겠죠. 혹은 가시는 길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쪽에 보면 큰 방이 하나 있습니다. 오픈 방이 있는데 복간이고 해초가 있는데 거기 안에 밑으로 이제 찍은 사진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이런 형태를 좀 바꿨습니다. 바뀌었지만서도 지금도 그런 교회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898년에 제가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이분이 지금 게일입니다. 이제 큰 형, 또 그 휴라고 하는 형, 그 다음에 네분 딸, 그리고 라버트라고 하는 막내인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니라고 하는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게일의 생활에서는 제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니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잔이라고 하는 동생이 하나 형입니다.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자리는 지금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분이 여러분이 그 잔 헤런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 그걸 들어봤었어요. 그 고종의 어이였는데 세상을 뜨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총각이거든요. 이제 미망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게일의 아버지고 이제 이분이 게일이 어머니인데, 게일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랄 것 같으면은 이 누나가 제니가 이제 딸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게일이 누나에게 이분의 이름을 코리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C 코리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코리아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게일이 이제 그 누나 보고 그 진료가 났으니까 그 진료 이름을 코리아라고 지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니의 딸입니다. 이제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해야 되겠네요. 이 사진은 게일이 1888년에 한국에 선교사를 나갔다가 1895년에 요코하마를 나와서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서도 한영사전을 출판합니다. 한영사전을 출판하기 위해서 요코하마를 왔다가 한 1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97년 그 경에 안식년을 와서 미국을 이렇게 다녀서 이 고향을 찾아왔으니까 이제 선교사로 나간 후 처음으로 이제 안식년을 왔으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반가웠고 자기들은 얼마나 더 반가웠겠습니까? 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부인을 모시고 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것이 게일 시대 때의 집입니다. 이것은 여기까지가 사실 게일 시대 때의 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일 시대 후에 이제 NX를 채우는데 이게 이제 리빙룸입니다. 지금도 리빙룸을 가보게 되면은 이제 게일의 아버지는 이 집을 이곳에 올 때가 1852년이었으니까요. 아주 이제 오래된 집이에요.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삐걱삐걱하고 이제 마른 오리지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삐걱삐걱하지만서도 고풍이 아주 잘 나는 그런 집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빨리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스파다나 서클에 있는 집이지 않습니까? 요거 아까 말씀드리는 거 낙스 칼레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2, 3층 여기는 그 레지던스였으니까 기숙사였으니까 게일은 여기서 살면서 학교를 다녔고 여기 살면서 누나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것이 게일의 사진인데 졸업사진입니다. 1888년 제임스 가스 게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본을 막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남습니다. 게일도 이런 말을 합니다. 쓰는 것은 남고 말하는 것은 없어져.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쓰는 습관이 있고 또 게일은 이게 한국에 선교사를 나갈 때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니버시티 칼레지에서 철학, 서양사, 그 언어 이런 것을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히라보, 뭐 헬라어, 뭐 이게 뭐 그리코, 뭐 이거 뭡니까, 뭐 독일어, 프랑스에도 한 얼마 동안 있었으니까 프랑스어, 불어. 그러니까 언어의 귀재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는 언어의 탤런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현지의 것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면은 나 형 선교사 가수도 안 될 것 같고 가수도 고생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먹지 못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서도 개인이 먹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누이한테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것이 게일의 대학교 2학년 때의 게일의 사진입니다. 게일은 그 자신이 YMCA 멤버였습니다. 그 부회장을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좀 빠뜨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게일이 한국을 나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사가 아니었고 유니버시티 칼레지의 그 문학사였으니까 BA였으니까 그 분들이 이렇게 이제 YMCA를 조직해서 이 단체가 게일을 이제 보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교단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독립선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것은 게일이 이제 이 파송을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YMCA가 있잖아요. YMCA가 써준 임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손으로 써진 거예요. 핸드 리튼인데 제가 이것을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납세도 가고 여기도 입만에도 가고 그런데 사람들이 해요. 이건 레틴이야 그러는 거예요. 레틴이라고. 자기도 못 읽으니까 레틴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제가 나중에 다 디코드를 다 알기는 했습니다만 간단히 위험하면 이렇습니다. University Colleg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토론토, 그 다음에 캐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to all, to whom, 뭐 이렇게 members,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this hereby certified that Mr. James Scott Gale 뭐 appointed 뭐 이런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단적인 배경이 없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도대체 이 양반이 거기로 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그 루트는 어떻게 했나,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연구를 써본 겁니다. 이게 토론토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 그때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에 보면, 이제 CP 메일이 이제 정확하게 잘 튼튼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기차를 가면요 이렇게 파도가 찼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돼서 이제 밴쿠버를 갔다가 밴쿠버에서 이제 빅토리아를 갔다가 빅토리아에서 이제 요코하마로 갑니다. 요코하마에서 나가사키로 갔다가 이제 부산을 지나서 이제 제물포로 서울로 가는데 토론토를 떠나서 서울까지 도착한 날짜가 53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걸려서 거기 가셨겠나 여러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기 위에 있습니다만서도 189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서울의 모습이 이제 이 정도로 된다.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선교사로뿐만 아니라 한카 관계에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또 좀 중요한 문건 중에 하나인데요. 게일이 한국에 가서 맨 처음에 보낸 편지 봉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자꾸 읽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인천이잖아요. 이것은 이쪽에 조선이지 않습니까? 이제 인천 뭐 몇 년 그래도 16일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도착해서 1888년 12월 이제 16일 서울에 도착해서 이제 19일날에 이런 편지를 써서 이제 누이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코하마에 가니까 이제 1월 달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월 달. 그것이 이제, 요코하마에, 나가사키에 가니까, 그 다음에 요코하마에 가니까 1월 5일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왔으니까, 우리 한카 그 역사에서 지금 중요한 문건 중에 하나라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보낸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날라온, 카나다로 날라온 맨 최초의 이제 편지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살 때 영국은 식민지였으니까 영국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때는 게일이라 하다 가일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 통리 아문 거기서 이제 여행증을 이렇게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패스포트 혹은 트래블 서티피케이트입니다. 이렇게 모두 받아서 이제 여행을 가는 모습인데 우리나라에 왔던 그 외국인들 그분들이 이제 가장 여행 중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엽전이니까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 가령 10불을 바꾸면 뭐 말이 2마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걸 돈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새끼를 이렇게 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가지고 진분을 일부 싣고 하는데 위험이 항상 따릅니다. 삼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여행을 갈 때 돈을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물건들인데요. 이건 베개입니다. 이게 목침인데요. 개일 스스로가 이렇게 베고 자던 목침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요거 집입니다만 칼이고 이게 젓가락입니다. 이거 스푼이거든요. 게일이 실제 가지고 다녔던 것이고 이것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게일 생각에는 어디 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수료도 없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없고 위생 때문에도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스푼을 가지고 다니는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 게일이 선수 쓰고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럼 게일이 언제 카나다에 가지고 왔겠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갔다가 1898년에 안신년에 와서 사진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부인이 있었어요. 이제 부인이 있으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부인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부인이 다 해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그때 올 때 자기 누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선물을 주었을 거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데 아마 제 상상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있으니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편지 같은 것이 제가 2권에 많이 있는데 이제 게일에게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총각이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역사적인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니 결혼한 사람들은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남자가 나가 성결하고 누구 만나서 싸움을 해서 누가 이렇게 돌팔매질을 해서 이런 거는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부인한테 얘기를 다 했을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부인께서 이 사람 남편이 나가서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그것을 해소해주는 용광로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걔는 부인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누구 하냐면 자기 누나에게 다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 기록들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그 게일이 썼던 그 편지, 제인에게 보내드린 그 편지를 보면 이제 어쨌든 제가 5번째 사람인데 그 많은 연수를 지나오면서 이것도 이렇게 보존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혹은 또 감사한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사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일을 이제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립니다. 그림 잘 그리니까 이제 그림을 이제 여러분 눈에 이거 뭐같이 보여요, 지금 이게? 밥상. 응? 밥상이니까.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뭐 생각할 수 보시면 없습니까? 응? 왜? 예. 이게 밥상입니다. 예, 밥상인데요. 이게 밥이고 국이고 반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걸 그려요. 서울에 살면서 시골에 다니면서 밥상에서 게일은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야.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질 않아.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식당이 나한테 들어와.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상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을 준다. 그리고 이제 뭐 먹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이 고추장을 이렇게 탁 찍어다 이렇게 밥에다 비벼 먹으면 참 맛있다는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해 준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것은 이거 보면 이제 The Middle Class Man 그 말입니다. 주민 계급이라 그런 말이죠. 자, 이것은 A 쿨리 그 말입니다. 머슴, 짐꾼, 일하는 사람, 그 사람 전에 쿨리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백뷰 그러면 여기 뒤 모습이란 말입니다. The top now, 상투 있잖아요. The top now in the 쿨리 그 말입니다. 이것은 it says he is married 그 말이죠. 예전에 이제 결혼하면 이제 상투를 이렇게 틀어 올렸잖아요. 머리 길게 따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게일은 그렇게 표현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누나에게 한국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곤 합니다. 게일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만 게일은 여행을 다닐 때 한국 사람을 꼭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또 그때 일본 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하고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게일은 물론하고 싱글 혼자였으니까 혼자 이렇게 여행을 다녔습니다만서도 게일은 이렇게 여러 선교사들 그룹을 지어가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게일이 터득을 했습니다. 여러 외국 사람들이 다니면 무슨 침략이라든지 스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혼자 다니는데 그 주민들하고 같이 다니면 안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창직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기 이분은 같이 다니고 일본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일은 쓰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걸 아는데 이 부분을 보면 부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F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 사진을 찍은 거 아니겠어요? 1890년 혹은 1991년에 찍은 사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